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 되었네요. 아니, 11월 달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11월 3일.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구매 관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량, 발주량, 안전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A, B, C 등급으로서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시장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라는 것은 시장조사에 의해 품목의 공급선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별 주요 품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리법 기준으로 재료의 종류와 그리고 품질, 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재료 수급에 대한 가격 변동 그리고 공급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요거는 글이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자, 위에서 보면 첫 번째, 자, 시장조사. 자, 시장조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활동으로서 구매 수립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마케팅을 한다.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면은 자본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본일 때 그냥 돈만 있으면 자본이 아니라 그 자본을 가지고 필요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재료를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프로모션을 한다. 그런데 그 프로모션이 뭐다? 특별한 품목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식적이고 괜찮은 걸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예를 들자면은 KFC에서 했던 게 뭐가 있나요? 인기가 갑자기 좋아졌던 거 술안주나 아니면 먹더라도 닭껍질 볶음. 자, 닭껍질 볶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없는 특수 부위이기 때문에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받아와서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프로모션에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공급을. 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한 번씩 생기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큰 기업 같은 경우, 햄버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 만약에 한우를 하는데 뭐가 발생했다? 네, 구제액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면 프로모션을 하면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원재료는 뭐 2배 내지 3배씩 막 올라가잖아요.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구제액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상승해버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뭐다? 시장조사다. 왜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조사 없이 덜컥 프로모션, 마케팅을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어떻게 한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기업에 뭐가 되나요? 신뢰도와 영향을 미치고 또 나중에 재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대도시인데 피자 하면 피자 땡 아시죠? 예, 여기는 뭐 땡땡 피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뭐 피자 땡 같은 경우 어떤 현상 프로모션을 했어요. 마케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 그 매장만 특별히 오픈했다는 기념으로 뭘 했다? 피자 가격을 절반으로 한다고 SNS에 날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희가 있는 이런 중소도시가 아니고 좀 대도시예요. 자, 서울 같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파만파로 많이 퍼지죠. 뭐 그러한 프로모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막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외식 업체에서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한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 생쇼다, 라이브 쇼다. 즉 손님이 왔을 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신선하고 따뜻하게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피자 같은 경우도 일정 수량은 판매를 하려고 만들어 놨겠죠. 도우 같은 거. 그리고 재료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뭐 한정된 자석이 있고 포장을 해가더라도 이 재료들이 한정이 되어가 있는데 자, 충분한 마케팅에 대한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품 같으면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각종 책이든 과자든 이런 것들은 쫙 상자 가져와서 바로 판매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있는데 손님 오는 대로 계속 판매를 하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피자는 피자 도우를 가지고 숙성을 하고 위에서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오븐을 통과하면서 뭐가 된다? 피자가 완성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무시해버리고 SNS로 마케팅을 막 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예, 미래를 제대로 예측 못했죠. 손님들이 조금은 오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몰릴 줄은 몰란 거예요. 그래서 피자땡에서 어떻게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막 파는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50% 할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매하려는 사람, 그리고 온 돈을 주고 구매를 하려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매장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재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들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충분히 다 치내느냐? 못 치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 자, 할인 티켓을 50%를 가지고 온 사람과 그냥 온 돈 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은 어떤 사람을 받을까요? 온 돈 주는 사람 받고 안 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판매를 먼저 하고 그러면 50% 티켓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까요?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굉장히 핫하고
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 SNS상으로 욕도 많이 들어먹고 손님 컴플레인도 많이 받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아시겠죠? 그렇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 조사는 이렇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적응할 수 있는 자, 적응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자, 그러한 전략과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자, 한 번씩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문제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은 좀 개철이니까 홍게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자, 무한 리필, 무한 제공,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가격대가 앞으로 이 홍게들이 얼만큼 물량들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물량들이 언제까지 제대로 공급될 것인지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그걸 제대로 못 읽어버리면 손님과의 신뢰도 떨어지고 고객들도 실망하고 컴플레인도 나오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다. 자,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최적의 상태로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 자,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생산하고 또 원가 절감과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자, 그런 효율적으로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경영 관리다. 아시겠죠? 일종의 경영 관리. 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죠? 이걸 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어떤 현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자, 옛날 얘기입니다면은 자, 구매 관리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 이 집이 뭘 하냐면은, 대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냄비집이라고 있어요. 자, 그 집은 뭘 한다? 자, 냄비집인데, 이 집은 냄비를 파는 게 아니라, 곰탕을 팔아요. 그런데 이 곰탕을 어떻게, 소머리 곰탕인데, 손님들이 보일 수 있도록 앞에다가 전시를 해놔놓고, 24시간 계속 끓이는 걸 보여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저 집은 계속 끓이고 있네라고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머리를 어떻게 구매를 한다?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냉동고에다가 대량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 자, 이러한 재료들은 거의 다 어떻게 올라가기만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그죠? 자, 그런 현상에서 이 사람은 어때요?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다른 집하고 차이나게 어떻다?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 또 뭐예요?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증대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호프집 같은 경우에 오징어를 옛날에 나올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한다? 냉장고 안에, 냉동고 안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은 자기 집 호프를 하면서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성이 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그 오징어를 가지고 다른 맥주집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오징어 값이 사니까 마른 안주 값이 사고,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은 또 그걸 다른 맥주집에도 공급을 해주고, 자, 그러한 시스템. 자, 그래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시장 조사에 대해서 잘 파악했을 때, 구매 정보를 잘 알고 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피 같은 경우. 자, 날씨가 뭐, 엘니뇨냐, 이런 것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비싸질 것 같다. 커피 원두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원두를 아주 많이 구매를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시장에 대한 조사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비싸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구매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걸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현상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테크라 해서, 보이차, 그 다음에 중국의 명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듯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오랜 기간 보관할수록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 잘 나온 해가 있어요. 그런 해 같은 경우에는 그 찻잎을 수매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사들이는 형태.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니까 그걸 계속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절반 정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료는 줄어들겠고 거기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가 버리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획득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통제하고 나가는 걸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비용에 대한 절감. 그 다음에 판매 수익.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 이익 창출이 생기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뭘 한다? 뭐 판매 촉진 비용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자,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온 손님들에게 뭐 고기를 뭐 2인분 사면 1인분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객들에 대한 반응을 적정하게 예상해서 판매 촉진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그 원가가 얼마다? 만약에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 원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행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벌어들여야 될 돈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40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계략을 세워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가 나는, 자, 그러면 2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다. 그것도 번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손해다. 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100만 원 들어갔죠. 자, 나머지 돈은 뭐예요? 자, 임대료, 인건비, 시간, 그 다음에 뭐 고기를 굽는다면 뭐 불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른 유틸리티 비용 같은 거. 자, 그런 비용을 다 했을 때 그 정도 벌어가지고는 안 된다. 적정한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 벌려져야 된다는 거. 이러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유통 과정상의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유통 마진까지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배송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따라 수시로 또 변하는 가격들, 그런 것들은 가게에서 뭐라 적어놨나요? 시세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 플로아 홀스처럼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 수익은 적은, 자, 그러한 현상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정 안 될 경우에는 이 제품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버릴 수밖에 없다면은 할인 행사를 통해서 유효기간 이내에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고객들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나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 자, 우리가 항상 이해타산적으로 적정하게 경영을 잘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손절매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자, 그런 것처럼 일종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정까지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구매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 할인된 가격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구매를 할 때 연말이나 월말이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현금을 주면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음료수나 아니면 통조림 안에 들은 재료들,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기업들은 그 돈에 대한 흐름이 막혀버리면 뭐가 난다? 부도가 나버리고 또 임금, 월급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갈 비용들을 제때제때 처리 못하면 신용이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용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나 아니면 힘든 과정을 겪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을 좀 손절매 형식으로라도 판매를 빨리 해서 현금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매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통 방법을 우리가 가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싸게 해달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여기로 배달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무수한 뭐가 있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 자기의 능력이 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제품을 그쪽에서 가져다 주고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제일 1등 상품만 우리가 받겠다라는 식으로 대신에 뭐가 비용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비용을 많이 주면서
선구매하는 자 그러한 형태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럴 경우 자 이러한 시장 조사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또 진행하겠습니다.